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장면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그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 장면이 가슴을 후벼 파고 눈물로 번져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장면을 꺼내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고 제가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되어 보니 그 장면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며 이런 순간 하나쯤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어딘가 부끄럽고 답답했던 시절, 철없던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거나 밀어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때의 부모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저는 여러분께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들으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 한 장면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위 낡은 초가집에서 부모님과 살았지요. 어린 시절 제게 바다는 그저 넓고 시끄럽고 비린내 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충청도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캐거나 작은 배를 모는 일을 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런 아버지가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도 있고 정장을 입고 회사 다니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겨울에도 고무장화에 작업복만 입고 다니셨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친구들에게 들킬까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 전학와 우리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똑똑해 보이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말투도 세련됐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고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성적표 숫자를 고친 겁니다. 꼴찌였던 제 성적은 어느 순간 상위권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어린 시절 그런 유혹이 스친 적이 있나요?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부모님이 실망하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랬습니다. 딱 한 번만 괜찮겠지. 그렇게 마음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연을 듣고 전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너무 크고 깊어서 자식은 그걸 제때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작은 선물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후회나 미안함이 있다면 조금은 놓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보이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잠시 멈추고 마음으로 응원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진심 담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눌러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의 어린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충청도 태안의 바닷바람 불던 그 마을에서 저는 어떤 아이였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으로 어떤 일을 맞이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던 태안의 그 마을은 바람만 불어도 파도와 갯벌 냄새가 집 안까지 스며드는 곳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카드놀이를 하거나 만화방에 몰려갔지만 저는 그런 곳에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바닷가 작은 언덕에 혼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 마음은 늘 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꿈은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그 시절엔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냐며 가볍게 넘기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속마음을 숨긴 채 혼자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첫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학은 바닥이었고 영어는 더 심각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찍힌 숫자는 제 자존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위권도 아니고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바라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괜찮다. 대신 내가 선택한 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 말이 떠올랐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묵묵히 일만 하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제게 거는 기대를 저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닷길은 그날따라 더 거칠고 스산했습니다. 집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성적표를 쥔 채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방 책상에 앉아 연필을 가지고 성적표 숫자를 고친 겁니다. 반에서 꼴찌가 5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저는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 몰랐습니다. 부엌에 앉아 고등어를 굽고 계시던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적표 나왔지 우리 아들 잘했지요?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성적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숫자를 보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 우리 아들 이렇게 잘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양심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바로 뒤에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성적표를 들고 밖으로 나가 아버지께 보여주셨습니다. 바닷가 포구에 있는 작은 천막 작업장에서 아버지는 조개 껍데기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에 가득 기쁨을 담고 외치셨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아들 5등 했대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평소 말수가 없던 아버지는 제게 걸어오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은 너무나 짧았지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마을 쌀가게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쌀을 조금 더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 절대 하지 않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헛간으로 가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헛간에는 우리가 키우던 작은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송아지는 아버지가 무엇보다 아끼던 존재였습니다. 저희 집 형편에 소를 키운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새벽마다 나가 일해 모은 돈으로 어렵게 사온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소가 자라면 팔아서 제가 고등학교에 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희망 하나로 힘든 날도 버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 팔자.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줘야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 팔면 손해야 좀 더 크면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보낼 때 쓰려고 산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기쁜 날 아니냐 지금 팔자. 제가 5등 했다고요? 거짓 성적에 저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열겠다며 소를 팔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마음에도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째서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소를 팔겠다는 말을 들었으면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릴 부모님의 표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송아지 울음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그 한 장의 성적표에 이렇게 큰 거짓말을 얹어버렸니?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학교에 갔습니다. 전날 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가 소를 팔까 아니면 어머니가 말려서 그만두셨을까? 점심시간에도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왜 그러냐며 장난을 쳤지만 저는 심각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숫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절 저는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어른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유난히 차게 불었고 바다 냄새는 더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저희 집이 보이는 순간 제 발걸음은 멈췄습니다. 헛간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헛간 앞에서는 동네 아저씨 두 분이 서 계셨고 가만히 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서류 같은 것을 건네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정말로 소를 팔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소가 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제법 자란 어린 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소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맙다. 잘 가거라. 아버지는 늘 무뚝뚝한 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애쓰며 감정을 숨기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 성적표는 거짓이에요. 잘한 거 아닙니다. 제발 팔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끝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굳어버렸습니다. 소를 끌고 가는 트럭이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가는 순간 저는 소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은 제 귓가에 꽂혀 마치 저를 원망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은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며 떠나지 않을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 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녁에 잠깐 들르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잔치를 열려고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방에 숨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 문틈 사이로 들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하는 기색이었지만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기 살려주는 날이여.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잔치 한번 해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너무 믿고 기뻐해 주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기반 없는 거짓이라는 걸 알 때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느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그 거짓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저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해산물이 익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냐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웃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날이 있네 하며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숨 막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귀찮아 이리 와봐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제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두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이 누군가에게는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형벌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사이사이로 송아지 울음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소를 팔아 열었던 그 잔치가 제 인생을 뒤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반전이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잔치가 제 잘못을 밝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잔치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뿐 아니라 아버지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던 분들까지 모였습니다. 작은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숯불 위로 고기가 익는 냄새가 올라오고 어른들은 한 잔, 두 잔 술을 기울이며 제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머금고 고개만 계속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찬이 너 장하다. 앞으로 큰 사람 되겠네. 나는 그 말들이 칭찬이 아니라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찔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씀이 많아지셨습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고 얼굴빛은 어느 때보다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향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실 때 저는 그 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잔에 술을 채워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들이 해냈다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별거 없지만 오늘만큼은 기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거짓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동네 이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귀찮아,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널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 내가 이 집 희망이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희망이 아니라 실망을 안겨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한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찬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꿈이 뭐냐? 사람들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비된 답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올려야 할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환호 속에서 오히려 더 작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는 때로 한 아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한 아저씨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찬아, 혹시 너 그 성적표 진짜 맞지? 내가 촌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봐서 말인데 누가 숫자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지? 농담이었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숨겨둔 거짓의 판도가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농담으로 넘겼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혹시 의심하실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여.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제 양심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 남은 사람은 가족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을 치우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숨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를 팔아 생긴 허전함과 어쩌면 제 속내를 짐작한 불안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앉자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동안 가만히 서 계시다가 제 이름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기찬아, 자니?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참 행복했다.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칼날보다 더 깊이 가슴을 베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정말 잘해보자.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성적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것이 해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짓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릴 때 잘못을 한번 숨기기 시작하면 그 잘못이 점점 커져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요. 저는 그 늦은 밤 이불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잘못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숨길수록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고 어느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는 방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갈라놓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끝난 집안은 텅 비고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장작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찬아, 어제 많이 피곤했지?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 참 고맙더라. 너 때문에 어제 내가 사람답게 산 것 같았다. 그 말이 또다시 제 가슴을 찢는 칼날이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웃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정말 잘 보자. 거짓말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내자. 진짜 실력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 저는 그것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란 녀석은 한 번 품으면 쉽게 떠나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 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야, 축하한다며 잔치했다며. 어젯밤에 동네 잔치 소식이 빠르게 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그런데 친구 민성이가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근데 너 원래 그렇게 공부 잘했냐? 작년에는 성적표 망했다던데?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 심장을 옥죄는 밧줄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을 숨기려 애쓰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뭐 운 좋게 잘 본 거지 뭐. 그런데 민성이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의심이었는지 장난이었는지 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자 저는 필기할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혹시 누가 내 거짓말을 알아내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저는 교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저는 죄책감이 흔들리는 제 마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급식실로 향하는 대신 운동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국어 선생님이 지나가다 저를 보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묻었습니다. 귀찮아 요즘 무슨 걱정 있는 거 아니니? 선생님은 예리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게 더 소중하다. 그 말은 평범했지만 제게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제 마음속 숨겨진 상자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지난 시험지를 다시 돌려주며 틀린 문제들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시험지를 보며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찮아, 너 답안 적는 습관이 지난번 시험과 좀 다르네. 무슨 공부 방법을 바꾼 거니?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한 관찰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모든 비밀이 들킬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은 고요히 숨어 있다가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모습을 드러내며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려 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잘해보자.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자.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짜로 잘해도 거짓 위에 쌓인 노력은 결국 한 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귀찮아, 너 요즘 무슨 걱정 있지? 엄마가 보면 알지. 너 표정에서 다 보인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 눈빛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은 안 해도 요즘 참 행복해 하신다. 너를 보는 눈빛이 달라.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서 행복한 거야. 그 말은 제 심장을 더 죄었습니다. 저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제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노력한다고 믿어서 기뻐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아신가요?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순간, 잘못을 숨기기 위해 만든 작은 거짓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 결국 내 양심 전체를 잠식해버리는 경험. 그 무게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수록 이상하게 더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아이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었겠지요. 그때 저는 진실을 말할 작은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민성이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키차나 솔직히 말해봐. 너 지난 시험 성적표 진짜 맞는 거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성이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그 말이 공기 중에서 무겁게 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너무 늦어지면 더 큰 상처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마당에 아버지의 고무장화가 어딘가 허겁지겁 벗겨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급히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끼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성적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 다리는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방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고친 성적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성적표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거나 혼을 내셨다면 덜 무서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찬아, 이거 맞냐? 그 한마디는 크게 외친 말보다 제 마음을 더 세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침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겨우 짜낸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스스로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당혹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묻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그럴 아이라고 믿는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성적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방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조용히 다가와 성적표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과 성적표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 없이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은 저를 나무라는 한숨이 아니라 가슴 아픈 한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천천히 얘기해요. 애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 담긴 애정과 걱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성적표를 접어 책상 위에 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차나 아버지는 내가 몇 등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거짓 없이 내 길을 가는 거다. 그 말에 저는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조금의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사실보다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이 더 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다시 펼치더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신 듯 했습니다. 숫자 주변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키차나 이거 왜 이렇게 번졌니? 잉크가 번진 이유를 묻고 계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정면으로 향한 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침묵은 곧 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리깔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며 성적표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어. 그 말은 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감싸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리어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셨다면 저는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유함이 제겐 더 큰 벌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멈추고 등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키차나 아버지는 너를 믿고 싶다. 너도 너 자신을 믿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말은 잔소리도 아니었고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저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흔들릴 때 더 깊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손에 성적표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너무 많은 감정과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시험에는 진짜로 잘해보겠다고. 더 이상 거짓으로 부모님 마음을 흔들지 않겠다고. 그러나 인생은 제 마음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결심이 결국 또 다른 사건을 불러오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제 인생에 두 번째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것도요. 아버지가 방을 나가신 뒤 저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마르도록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거짓을 들키지 않은 안도감이 아니라 이제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다음 시험은 제 힘으로 해내자. 그리고 진짜 점수를 당당히 내밀자.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 너도 너 자신을 믿어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늘어났고 전보다 더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뜻도 모르던 글자들이 여전히 어렵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어 단어는 외워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저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컸던 건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눈빛을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변화에 조금씩 눈치채셨는지 응원해 주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제 노트를 보시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글씨체가 또박또박 바뀌었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 칭찬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친구들이 뛰어노는 사이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아 단어를 외웠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놀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노력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상만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저는 불안과 싸우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집중하려 해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하자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제출하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성적표를 받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점수는 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습니다. 특히 수학은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복도를 걸어 나오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 성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죄책감과 실망감 속에 빠졌습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대충 하고 나쁜 성적을 받은 것이면 모를까? 이번엔 진심이었기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들고 학교 뒤편 운동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갯내음이 멀리서 느껴졌지만 아무 감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믿음 가득한 눈빛. 저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선택지에 두지 말자.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을 선택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성적이 전보다 별로여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에 빨랫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눈을 피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실망하실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성적표를 내려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찮아 노력했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 눈 보면 안다. 이번엔 내가 정말 해보려고 했다는 거. 잘했다. 그 말은 제게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등만 가볍게 두드려 주시고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전보다 떨어진 점수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노력을 본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무실로 와라. 선생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표 2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지난번 성적표와 이번 성적표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귀찮아 이야기 좀 해보자. 선생님은 무엇인가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난번 내 성적표 그거 정말 내 점수 맞니? 그 질문은 마치 가슴 깊숙이 찔러 넣는 송곳 같았습니다. 숨겨진 거짓이 드디어 저를 향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진실은 결국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숨길지 밝힐지. 그런데 제가 선택한 답은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작은 교무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세상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시험의 성적표 2장을 제 앞으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제가 숫자를 고친 성적표였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정직하게 받아온 성적표였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의 갈림길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구나. 선생님의 목소리는 나무라거나 몰아붙이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지만 손이 떨려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저는 첫 마디를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은 휴지를 제 쪽으로 밀어주며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난번 성적표 숫자 제가 고쳤어요.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고백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 후로 얼마나 괴로웠는지까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난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귀찮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꾸중을 들을 줄 알았고 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진심을 먼저 보셨습니다. 선생님은 책상 위에 성적표를 접어두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잘못이지만 용기 내서 인정한 건 더 큰 용기다. 그런데 귀찮아, 선생님이 지금 걱정하는 건 따로 있다.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소를 판 이야기까지는 몰랐겠지만 우리 집 형편과 아버지가 얼마나 절실하게 저를 믿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귀찮아, 이 사실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지 너도 알고 있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릴까? 문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귀찮아, 아버지는 실망하실 수도 있다. 마음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부모는 아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진실할 때 마음 깊이 사랑한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해라. 진실은 늦게 꺼낼수록 더 아프게 만든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 나이에 제가 겪고 있는 이 무게를 알까? 아마 모를 겁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숙제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따라 더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파도가 제게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자. 도망치지 말자. 그러지 않으면 평생 내 마음 한구석이 갇힌 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날 밤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하던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 걸까?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찬아, 너 이번엔 좀 힘들었지. 그래도 너 많이 달라졌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찬아, 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한다. 1등 못해도 된다. 아버지는 내가 정직하게 잘하는 게 더 자랑스럽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그러나 제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 얘기는 내일 해요. 지금은 아이 밥이나 먹입시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상황이 잠시 멈춘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 앞에서 멈춘 시간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목까지 차올라 나오려 하는데 내일로 미뤄진 상황은 제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말하자.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진실이 드러나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늘 다르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생각에 가슴이 떨리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없었고 숟가락을 드는 손마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찬아, 많이 힘들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그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밥을 삼켰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저는 오늘은 반드시 용기 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몇몇 친구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친구 민성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기찬아, 너 어제 담임 선생님이랑 교무실에서 뭐 얘기했냐? 목소리에는 평소 장난기와 다른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상담했어. 그런데 민성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소문이 좀 났어.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문? 민성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너 지난번 시험 성적표 조작했다는 얘기. 누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들었다더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학생들 귀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귀에서는 쿵쿵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민성이를 바라봤지만 입술이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성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진짜였냐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출석을 불렀지만 저는 선생님이 제게 눈길을 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저는 칠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옆반 학생들까지 찾아와 힐끔힐끔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말들이 제 귀에 계속 박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대. 그 집 잔치까지 했다면서. 안 됐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저는 급식실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운동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소문이 퍼지다니. 이렇게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용기 내어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 무렵 저는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동네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우리 집 마당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마을 사람 몇 명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분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기찬이 성적표가 거짓이었다고. 이장님이 들으셨다며 말이 돌고 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땅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저를 보자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발목에 돌덩이가 묶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진실이 아버지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눈빛을 끝까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무너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가고 어머니도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마당에는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기찬아, 이게 사실이냐? 그 질문은 세상 그 어떤 질문보다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제 눈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마당 한켠을 바라보셨습니다. 한때 송아지가 매여 있던 자리였습니다. 기찬아, 그 소 말이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듯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벽에 기대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두려웠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깊은 반전과 사랑의 진실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마당을 걸어 나가던 그 뒷모습은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무겁고 천천히 그러나 쓰러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단지 성적표 숫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표정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도록 울고 나니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를 믿지 못하겠지. 나는 아버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거야. 그 생각은 제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듯 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단한 걸음으로 들어오셨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맞이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아버지 방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아버지께 가서 진심을 전하자. 더 늦으면 안 된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조심스레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 들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열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상자 안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 있던 것을 조심스레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성적표를 고치기 전 학교에서 원래 받았던 성적표였습니다. 숫자가 바뀌기 전에 진짜 성적표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귀찮아 아버지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저는 충격에 손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작 알고 계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내 방 책상 서랍을 치우다가 우연히 봤다. 내가 지우개로 숫자 지운 자국까지 다 보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몰랐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잔치 준비를 하던 아버지의 웃음, 소를 팔던 날 헛간에서 소 머리를 쓰다듬던 모습,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던 표정, 그리고 아버지 방 문 앞에서 혼자 속삭이던 목소리까지 저는 그 모든 장면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도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알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팠던 건 내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크게 화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다.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연달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뭘 하느냐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서 기대한 것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자랑하기 위해 소를 판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용기를 세워주기 위해 그 일을 감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겨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제 힘으로 해볼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된다. 아버지는 상자 속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삐뚤빼뚤하게 적어둔 글씨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잔치날 소 팔고 돌아오던 길에 적은 거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울었지. 그래도 언젠가 웃을 날 온다. 아버지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세상 가장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안에 있던 죄책감과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새로운 감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 그리고 사랑.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키차나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1등이어서가 아니라 정직하려고 애쓴 그 마음이 자랑스럽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잊지 못할 날이 거짓된 잔치였다면 두 번째 잊지 못할 날은 진실의 잔치였습니다. 비록 소가 잡히고 잔치가 열렸던 날은 가짜 기쁨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한 오늘은 가난했지만 진짜 행복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적 때문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거짓과 두려움에 쫓기던 아이가 아니라 비록 느리고 부족해도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아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기보다 아버지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정직하게 임하자. 이번에는 점수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공부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죄책감과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보면 숨기고 싶던 마음 대신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뭘 하느냐야. 저는 그 말을 붙잡고 한 문제 한 문제 정직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잘 됐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적이 오르면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적이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보자 한참 말없이 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점수면 됐다. 내가 그러려고 했다는 게 보인다. 아버지는 점수의 높낮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종이 속에 담긴 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전날 밤에 어떤 칭찬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저는 천천히 제 길을 찾아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것도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된 것도 하루아침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했고 좌절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근육이 제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 근육의 이름은 정직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남들보다 눈에 띄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배운 한 가지 진리를 따라 살고 싶었습니다. 바르게 살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 저는 성인이 되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을 마주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작은 거짓말 하나쯤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은 속이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헛간에 서 계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를 팔던 손, 숫자가 번진 성적표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제게 건네시던 순간, 그 장면들이 제 삶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올리며 선택했습니다.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때로 느리고 불리했지만 결국 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후배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항상 흔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단단히 붙잡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러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기준은 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유산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모르는 작은 거짓을 택할 수 있는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만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일 이후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버틴 삶은 언젠가 반드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빛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숙제를 안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 혹은 부모님께 못다 한 말이 마음에 걸려 죄책감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솔직함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상처도 회복되고 관계도 다시 이어지고 잊힌 사랑도 되살아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종종 그 종이 쪽지를 꺼내봅니다. 우리 아들 언젠가 웃을 날 온다. 그 말은 제 삶 전체에 스며든 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울고 있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시간은 흘러 저는 어느덧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었던 그 사랑과 믿음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가며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그 마음.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그 마음을 이제는 제 아이를 바라보며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삶과 말과 눈빛은 아직도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아이에게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몰아붙이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숫자 하나 잘못 썼던 거짓말에 떨고 있었던 그 어린 날의 그리고 그런 저에게 소리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 주었던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인가? 나는 아이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다. 다만 정직하자. 그리고 마음을 잃지 말자.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산은 재산도 높은 성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산은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꾸짖음 없이 깨닫게 하고 실망 속에서도 품어주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받쳐주는 사랑. 저는 그 사랑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 나를 믿어주었던 누군가, 실수했을 때에도 손을 놓지 않고 기다려준 누군가, 혹은 끝내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 한마디가 생각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큰 후회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말하지 못해 마음속에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묶여있는 감정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단 한 문장이라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혹은 자식에게 미안했다. 괜찮다. 너의 속도대로 가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한 문장처럼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때로 크고 뜨거워서 아이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도 부모가 되거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지고 때로 거친 손과 굽은 어깨와 쉰 목소리에 담겨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쳐 버렸지만 되돌아보면 그 사랑은 우리 삶을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소 한 마리를 팔아 잔치를 열어주는 화려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제 거짓까지도 감싸 안고 제 안에 진심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진실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진실. 저는 그 진실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 한 마리를 팔아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에 어떻게 답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이 순간 마음속으로라도 그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표현이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순간 살아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온돌방 사연 나눔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 하나라도 남겨드렸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사랑과 감사가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